김영두 의원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86들이 만든 체계를 어떻게 깰 것인가? 586이 물러나야죠. 네, 그게 답이죠. 근데 그걸 여쭤보시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586이 물러난다,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세대교체 586이 물러난다고 되는 것인가? 혹은 586이 잡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대교체 정말 필요한가? 자, 이것은 작년 인구 기준입니다. 인구 분포. 자, 10대, 20대, 30대를 합치면은 약 30%가 됩니다. 자, 50대는 16%예요. 60대는 14%입니다. 작년 총선 결과입니다. 자, 30대가 4.6%, 50대가 50%.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린 얘기하죠. 세대가 전혀 대표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 유럽의 일부 국가들만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좀 높을 뿐이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인구 분포만 가지고서 세대 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왜? 50대들이 오히려 그 사회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이 겪는 문제, 또 미래에 있을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그럼 세대 교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사례를 좀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태국 국가 지도자들, 또 총리들은 나이가 이렇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분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출신이고 리더십을 곳곳에서 발휘하고 있으며 정책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의제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해서 대중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 주요 정치인의 이력들을 보면은 해외 정당들은 갑자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당에 가입을 시키고 기초 지자체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장관 직책을 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중앙 정치로 진출을 시킵니다. 즉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당 내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체계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당의 당원 당규를 분석하면 그런 체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디선가 갑자기 젊은 정치인이 훅 나옵니다. 그들에게 기대와 열광을 해요. 그런데 기성 정치는 그들의 이미지만 소모하고 제도적으로 공천이 딱 되면 다 떨구고, 그리고 떨궈진 사람끼리는 또 기성 정치인을 욕하고 SNS에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일종의 몸값 키우기를 하죠. 그리고 될 만한 사람들 밑에 가서 줄 서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다시 등장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기존 체제 내에 같은 언행 행보를 도돌이표로 합니다. 즉 새로 나온 정치, 좀 어린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결국 보면은 언행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우리 한국의 정치 세대 교체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대교체를 외치는 학자들, 또 주장하는 언론,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이 이것이니 요것들을 하면은 정치 세대교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로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세대교체라는 용어, 청년이라는 용어를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세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전의 문제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기성세대건 미래세대건 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당장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자. 3년, 4년, 우리 꿈의 범위가 도대체 몇 년 유효기간인가요? 소비기한이. 일례로 중국 공산당은 50년, 100년을 보고 갑니다. 그런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꿈의 소비기한은 과연 얼마만큼이고 우리의 꿈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다 보니 과거에 세대교체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세대교체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미국은 당시에 세상에 없던 거버넌스 체제를 창조했습니다. 몇 살짜리들이요? 21살, 30살짜리들이요. 다음, 중국은 당시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던 3억 명의 농민 세력들을 보고 500만 명의 장개석의 국민당 세력을 축출한, 그리고 중국을 건국한 사람들의 나이가 이 정도였습니다. 일본, 서세 동점기,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던 나라죠. 그때 이 젊은이들의 나이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젊어서 세대교체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자, 이것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어리니까 가능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큰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이런 꿈이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서구, 그리고 제대로 한번 나라 만들어 보자. 제대로 권력, 유럽에서의 왕권과 이 도시국가들의 쟁쟁한 이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연방제, 그리고 권력을 민중이 바꾸는, 대중이 권력이 4년마다 바꾸는 대통령제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대동소이하게 타협을 하고 미래 비전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가능했고, 그게 지금까지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 혁신, 세대 교체는 누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비전은 무엇이냐? 일단 지금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겠죠. 제가 보는 진단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속 불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지속 불가능성. 대량 생산 무기가 많아지고 있고, 또 도시화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져요. 자원 고갈이 되고, 환경위기,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 두 번째, 인쇄술로 인해서 산업화가 가능했는데 디지털로 인해서 이제 정보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린 대비하고 있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동양과 서양 각 지역들은, 각 지역의 리더들, 시진핑, 트럼프, 푸틴 등등은 서로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혹은 너무 잘 아는 채로 서로 갈등하고 반목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가설은 우리 모두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인종이 어떻게 됐건, 나이가 어떻게 됐건 이거에 대한 열망은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미래 사회는 지속 불가능을 지속 가능으로, 갈등을 타협으로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 도시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대 교체가 되려면 미래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세계인이 갈구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시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시대, 디지털과 이런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 변화, 공동체의 변화, 가족의 변화, 마을의 변화, 도시의 변화, 국가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서 권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안목과 역량을 갖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이 정치 권력을 도전하고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여기 경제사연구원 미래센터 위원님들께서는 종종 보셨을 텐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만 힘드냐, 지금 청년 세대만 힘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대생들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50년대생들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 난리통이고 굶어 죽고 있었어요. 70년대생들은 독재를 겪고 있었고요. 자, 90년대, 10년대생들, 이거에 비하면 사실은 저는 감사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86 나쁜 짓도 많이 하시지만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될 아젠다는 아니다. 당장 속 시원할 수는 있죠. 저도 욕하고 싶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인식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든 세대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탐구하고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꿈을 더 크게 꾸자. 그리고 어디 가서 팔랑팔랑 막 지금 나불대기보다는
제가 지금 나불대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공부하자. 그래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모이자. 그래야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열 수 있다. 시민단체 미래 생각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고, 경제사회연구원이 그래서 미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